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장입니다. 이 시간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7일장이 어땠습니까? 10%대 저점을 찍고 7%대 약세에 마감했죠. 82,300원에 마감했어요. 지난 4월 저점 대비 6월 고점까지 275% 상승했죠. 자, 이 상승폭의 반 가격 87,300원대를 이탈했죠. 살짝 이탈해 있습니다. 즉 4분의 2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만약에 좀 더 흔들어준다면 이 4분의 2 구간 하단 부분, 자, 이 아래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에너지 모으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밴드 하단 근처까지 왔죠. 밴드 하단을 터치하게 되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 따라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10만원대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소화 못하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에너지 모으고 다시 소화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수급 보니까 어때요? 자, 기관 계속 담고 있죠. 최근 2개월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가 추가됐죠. 수급에는 문제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죠. 자, 그리고 쌍봉이 제대로 나왔죠. 쌍봉 M자형이죠. 자, 쌍봉이 나왔을 때 이전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못하면 다시 빠져요. 이전 저점까지 내려오죠. 자, 어쨌든 지금 다시 뭐 N자형이든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든 여기서 좀 더 흔들어주다가 소화하고 올라가든 어쨌든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자, 7일 오전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됐죠. 예상치를 웃도는 89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시장이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죠. 제주반도체도 이 때문에 덩달아 하락을 했어요. 아니, 실적이 좋았는데 왜 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구간에서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들 물량 뺏기지 않고 더 좋은 단가에 또 매집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이 171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기록했죠.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 됐어요. 지난 1분기에는 57조로 탑3였죠. 탑3였는데 2분기에는 1위로 등극했어요. 일단 오늘은 숫자만 발표했고 30일 오전에 오전 10시에 어닝콜을 열어서 자세하게 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지냐? 일단은 외국인들 리밸런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기 말에서 끝나지 않고 3분기 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무려 16년 만에 최저치가 됐어요. 최저치. 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최저치가 됐습니다. 자, 비중이 축소가 되면 결국엔 다시 채워넣게 돼 있어요. 좀 더 낮은 단가에 채워넣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치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은 누가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85조를 예상했는데 90조가 나왔잖아요. 거의 90조가 나왔잖아요. 충당금을 감안하면 성과를 빼면은 110조예요. 사실상 세 자릿수를 기록했죠.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 자, 실적은 명백한 팩트예요. 명백한 팩트의 영역으로 좋다. 다만 실적을 바라보는 투심. 이 투심의 영역이 실적을 바라보는 뭔가가 불안감이 있다. 불안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높은 반도체 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돈을 벌려면은 자, 미국의 M7과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계속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 M7 기업들을 잘 아시죠?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이 기업들에 해당하죠. 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겠냐? 자, 얘네들이 성장세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뭐 이 정도의 반도체 비용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생태계를 키워갈 텐데, 계속 키워갈 텐데, 혹시라도 이쪽에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 높은 반도체 비용을 성장의 팩트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순간 뭐 어딘가는 줄고 어딘가는 뭐 분해될지도 몰라라는 이런 확정된 사실이 아닌 자,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반도체는 계속 잘 갈까?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어. 자, 이런 양쪽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은 그럼 나는 좀 쉬어갈래.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실적은 실적이고 이런 논의가 열리는 국면이 있다. 지금 변동성을 넘으려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자, 미국의 이 M7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 있다. 얘네들이 돈을 벌고 AI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냐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래?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럼 이런 부분도 겹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분기에는 57조를 찍었고 2분기에는 89조를 찍었는데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실적이.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자, 요 두 가지 생각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주가가 빠지면은 거봐, 일시적인 거야. 첫 번째 의견이 첫 번째 생각이 맞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은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 봐봐. 이런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그 주가에 따라서 이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무시를 해야 돼요. 자, 7일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봐,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 일시적인 거야. 빅테크들 실적 나오면은 투자 줄인다고 할 거야. 또 반대로 내일 또 주가가 오르면은 아니야, 지속 가능성이 있어. 계속 될 거야. 그 주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뭐 변화시키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 자,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인 시간 차일 뿐이지. 자, 삼성전자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686조를 기록 중에 있는데 시총 대비 추정 영업이익을 보면은 5조 원대로 나와요. 그런데 89조가 나왔잖아요. 자,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입니까? 7200조예요. 근데 얘네가 영업이익을 82조를 기록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보다 낮죠. 근데 시총은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되죠. 자, 얘네가 추정 영업이익이 22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다 압도했어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만. 최소한 현재 시총의 최소한 4배는 가야죠. 4배를 가야지 엔비디아 정도인데.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자, 2등인 엔비디아가 이런데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싸요. 너무 싸요. 실적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들 리밸런싱이 계속 이어지고 근데 얘네가 곧 마무리되죠? 마무리되면은 저렴한 가격의 삼성전자를 다시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타이밍을 기다리셔도 되시고 지금부터 기준을 잡고 몇 년 후를 보고 모아가야죠. 모아가시면 되죠. 그리 멀리 보지 않아도 그냥 1년 후만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하락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에 또 상승 모멘텀이 있죠. 제주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온 디바이스 AI와 피지컬 AI 시장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이에 따른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자, 그 외에 또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핵심이죠. 제주반도체는 매출의 약 70%가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 자, 이 기업들로부터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모두 획득한 국내 유일의 팹리스 기업이에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첫 수출 3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실적 퀀텀 점프가 전망이 되고 있죠.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상승했어요.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 웨어러블 기기 등이 쏟아지는 이 만물 초지능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력 제품 LPDDR4X 이 판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어요.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기반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담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소형 테마주로 분류됐었지만은 온디바이스 AI가 반도체 시장의 메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물량을 대거 확대를 하면서 유의미한 수급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글로벌 AI 하드웨어 시장 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를 잇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에 따른 주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은 AI 산업이 발전하는 이상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흔들어준다 해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요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일봉상에서 여기선 요 근처에서는 신호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분봉상에서 공략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30분봉 상에서는 짧게 먹튀 하실 분들, 자,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 또는 그냥 수익 매매로 나는 계속 꾸준히 매집할 거야. 난 수익 극대화를 만들 거야. 자, 30분봉 상에서 신호 나올 때 그냥 꾸준히 매집을 해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짧게 먹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목표가 높으니까. 자, 그리고 먹튀 하실 분들은 신호 나올 때 공략해서 뭐 2%든 3%든 5%든 그냥 먹튀 하시면 돼요.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신호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호 나온 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100%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제주반도체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자,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이름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신 종목들 우선순위로 제가 영상 촬영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이 방에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수익 보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단타단기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을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자, 제가 7일장에도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또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셨고요. 자, 이전에 운영하던 1000명방 꽉 차가지고 제가 또 새로 방을 만들었어요. 자, 혹시라도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봐 다시 또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방에 입장하셔서 자, 매일같이 같이 매매해서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쌓아가시고요. 자, 제가 드린 종목들로 수익 쌓아가시고 제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또 문의하신 종목들 대응 전략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방에 오셔서 자, 모든 거 다 챙겨가세요. 자, 수익에 꼭 동참하시고요.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10만원대 이 저항을 소화를 해야 돼요. 자, 빨리 소화하냐 아니면 좀 더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더 강력하게 소화를 하냐.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요 상승폭이 일단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또 히든 종목 또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나는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걷히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기조 아래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핵심 소부장 기업인 이 제형솔텍이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 신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형솔텍은 기존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향 엔코더 그리고 OIS, 손떨림 보정 액추에이터 공급 강자에서 로봇과 모빌리티 부품사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죠.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피지컬 AI의 핵심은 로봇 시각과 구동계가 시장 진입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피지컬 AI는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물류 차량, AGV, AMR의 확산을 골자로 하죠. 이 기기들이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성능 카메라, 눈 역할을 하는 이 비전과 또 정밀 제어 모터가 필수죠. 제형솔텍은 스마트폰의 미세 구동 제어 기술 기반으로 로봇과 스마트 모빌리티용 구동장치, 액추에이터와 카메라 모델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피지컬 AI 인프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제형솔텍의 신규 IT, 로봇, 융합 부품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M 전략 기반의 로봇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수혜가 전망이 되죠. 자, 3M이라는 건 뭡니까? 3M 전략은 제조업의 AI 전환, 또 전문가 육성, 대량 생산, 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초정밀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죠. 정부는 피지컬 AI 부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 R&D와 이 공급망 내재화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바로 제형솔텍이 보유한 초정밀 AF 자동 초점 그리고 OIS 손떨림 보정, 자, 이 기술이 들어간 액추에이터 제조 공정 기술은 로봇 구동부 핵심 부품인 소형 정밀 액추에이터의 설계로 전환 적용이 용이하죠. 따라서 정부의 로봇 부품 내재화 정책 자금과 대기업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수혜주로 매력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따른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술 연계를 해서 국내 주요 제조 산단을 AI와 로봇 기반 자율 제조 현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포함이 되죠. 공장 자율화 하드웨어 인프라가 주목을 받게 되겠고요. 제형솔텍은 정밀금형, 플라스틱 사출 분야에서도 탄탄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화 로봇 기기들의 하드웨어 외장재, 정밀기어 부품 등의 수요가 국내 공장 고도화 투자와 맞물려서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 부품사를 넘어서 차세대 로봇 소부장 핵심 수혜주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 제형솔텍,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장착했습니다. 제형솔텍이 2020년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에 581억 원, 영업이익 91억 원, 단기순이익 93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는 51%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무려 562%가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과 함께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25년도 연간 영업이익 107억 원의 약 85% 수준에 달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죠. 그리고 이전 분기 2025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4분기 대비 20%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38% 증가했고요. 단기순이익은 34%가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나타냈어요. 이번 실적 개선은 단순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에 진행해왔던 약 1,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 효과가 실적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액추에이터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했죠. 자동화 로봇도 도입을 해서 베트남 생산 거점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주력 제품으로 액추에이터가 있죠.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 이 OIS, 이 액추에이터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고사양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소와 슬림화 추세에 맞춰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왔어요. 기술 진입 장벽도 높여가고 있죠. 현재는 그동안의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기술 고도화 진입과 추가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형솔루텍의 주요 고객사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 전작인 S25 기록을 경신했어요.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매우 성공적인 초기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죠. 2026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초 주요 판매 데이터를 보면요. 국내 사전 판매량이 갤럭시 S25는 130만 대였죠. 이전까지는 역대 최대였는데 S26이 5만 대 더 판매를 하면서 135만 대로 역사상 최다를 경신했어요. 초기 3주 동안의 글로벌 판매를 보면요. S25 대비 2%가 증가했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29%가 증가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죠.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가 전체 판매의 약 70%를 차지를 하면서 수익성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죠. 1위를 탄환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을 하면서 20%를 기록한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고도화된 갤럭시 AI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 이게 주요했죠. 자, 바로 갤럭시 S26의 흥행은 제형솔루텍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 11월에 취득을 한 이 스프링형, 이 FPCB, 그리고 이 틸팅, 이 OIS 특허 기술이 이 신형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될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형솔루텍이 그동안의 사모펀드 운영사인 JM 프라이빗 에쿼티의 관리를 받아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왔죠. 이 JMP가 4년 동안에 9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에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했어요. 엑시트에 성공을 했죠. 엑시트에 성공하면서 투자원금 220억 원 플러스 매매 차익 201억 원을 더해서 총 회수 금액이 421억 원이 됐죠. 그래서 메자닌 투자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어요. 그동안에 가파른 성장을 해온 제형솔루텍은 이제 사모펀드의 관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죠. 향후에는 로봇과 모빌리티, 초정밀 액추에이터 신사업 확장이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의 흥행과 더불어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JMP의 대규모 주식 전환으로 인해서 총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5대1 액면병합 결의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4월 30일에 주식병합 재상장을 했고요. 액면병합 효과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할 전망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이 신사업 마진 개선이 자생적 성장을 증명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에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형솔루텍이 주식병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30일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월에 5대1 주식병합을 결의했어요.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됐죠. 발행 주식 총수는 1억 1,689만 7,560주에서 2,337만 9,512주로 축소가 됐죠. 자,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기존의 2,930원에서 14,65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식 병합 목적은 과도한 발행 주식수를 축소를 해서 적정 유통 주식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실적 개선 흐름도 뚜렷합니다. 제형솔루텍은 고사양의 카메라 액추에이터 채택 모델 확대와 함께 광학식 손떨림 보존장치 OIS 제품 비중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올해 2026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645억 원을 기록했죠. 영업이익은 107억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 증가했죠. 자, 바로 고사양 액추에이터인 OIS 매출이 전년 대비 202%나 증가를 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OIS는 생산 수율 안정화와 공정 효율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죠.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 확대와 생산 안정화를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